자,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뉴스를 제가 핵심적인 뉴스를 발췌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걸 보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빠르고 간략하게 핵심적인 뉴스만 추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블닷컴의 창립자이며 유명한 암호화폐 연구원인 윌리 우가 현재 비트코인 시장이 불마켓, 즉 강세장에 진입했음을 99% 확인한다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4일 윌리 우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지난 10년간 비트코인 거래 역사를 지켜봤을 때 비트코인 시세가 상당 기간 동안 8주 이상이었습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했다면서 이것은 바로 불마켓의 시그널로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윌리 우라는 사람은 지난 4월에 온라인 토론회에 참석해서 현재 비트코인 시장이 바닥에 진입했을 확률이 95에서 97.5%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자, 나스닥은 본질적으로 인터넷의 채택 곡선을 선택했던 반면 비트코인은 금의 디지털 버전인 인터넷 디지털 희소성의 채택 곡선이었다면서 비트코인 사용자 기반이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자본이 비트코인 세계를 점차 세계로 글로벌적으로 투입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면 윌리 우라는 사람이 바닥을 짚을 수 있었던 건 솔직히 말하면 바닥은 좀 더 우리가 예측하기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라든지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흥미와 참여도, 근데 이것이 언제 상승장을 타고 위로 올라갈지 그걸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예를 들면 윌리 우라는 사람 말대로 바닥에 진입했을 확률이 95에서 97.5%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바닥에서 언제 올라갈 건데, 뭐 10년? 20년? 그걸 모르기 때문에 투자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닥에 왔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언제 저것이 다시 올라갈 것인가까지 우리가 감안하고 거기에 배팅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거나 여차 저차 저 사람이 잘 찍었든 아니면 우연찮게 바닥에 왔든, 자, 중요한 건 이 비트코인이 장중 한때 8,300달러까지 치솟았다라는 건데 지금은 또 현재 다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으로 갈지 아니면 다시 바닥을 향해서 곤두박질 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암호화폐 헤지펀드 평균 운용 자산이 1분기 대비 3배나 증가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가 글로벌 회계 컨설팅 업체 PwC 및 자산 운용사 엘우드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해 글로벌 암호화폐 헤지 펀드들의 평균 운용 자산이 지난 1분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집계된 암호화폐 헤지 펀드들의 평균 AUM은 약 430만 달러 규모로 지난해 1월 120만 달러보다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암호화폐 헤지펀드에 돈이 몰리는 이유는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싶어하는 이러한 자산가들의 투자 성향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요, 저평가된 주식을 사고 고평가된 주식을 파는 롱쇼트 전략 등을 구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의 상황과 상관없이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헤지펀드의 운용 자산이 그렇게 증가했다고 해서 결국은 그것이 어떤 암호화폐 가치와 시황을 밝게 바라보고 이 돈이 몰리는 것이 아니고 절대 수익, 저들이 시장이 상당히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와중에서도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는 이러한 수단으로서 현재 암호화폐 헤지펀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를 상당히 암호화폐 긍정적인 요소로 보면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 가지 여기 또 흥미로운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ETF의 승인을 또 연기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비트코인 ETF 승인의 여부는 암호화폐 시장에 자금 유입을 유도해서 그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대를 모으고 있었는데 이것이 또 연기가 되게 된 거죠. 자, 일각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ETF 승인 결정은 시간의 문제일 뿐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ETF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승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승인 연기가 계속 되면서 비트코인 ETF에 대한 승인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렇게 부정론자들, 즉 양쪽의 대립이 현재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쌍방의 대립에서 저는 어떤 쪽에 이 선택을 하게 될 것 같냐, 결국은 ETF는요 결국은 승인될 수밖에 없다. 왜? 지금 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미 자기들의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지금 ETF 승인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ETF에 대한 시장의 여론을 현재 아주 자세하게 현재 듣고 이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이 비트코인 ETF의 승인 여부는 잠깐의 연기일 뿐이지 이 승인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결국 연기를 거듭하지만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최근 암호화폐 투자에 관심을 갖는 증권사 고객들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리스크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는 BTC 현물 가격의 변동성조차 이 암호화폐 투자 관심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다가 바로 비트코인은 투자 수단일 뿐 아니라 날로 정치적 입지로 확대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전 세계의 불안정한 정부들에 의해서 비트코인이 점점 안전자산으로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국 정부들이 무분별하게 시행하는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부상하고 있다는 거. 결국 이런 모든 흐름들이 결국은 이 ETF 승인에 대한 가장 유력한 조건으로밖에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를 상당히 지금 대중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저것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만약에 확실시 됐을 경우, 그리고 저것이 단기적인 거품이 아닌 장기적으로 가치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조건만 갖춰진다면 그 즉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바로 비트코인 ETF를 승인을 해주겠죠. 그러나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시간을 갖고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이죠. 자, 다음 소식으로 이 조셉 영이라는 사람이 무역 전쟁 리스크 확대로 BTC가 해지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BTC는 비트코인을 말하는 거죠. 자,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조셉 영이 이 트위터에다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비트코인이 리스크 해지 수단으로서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렇게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비트코인의 시세 때문이 아니라 관련 인프라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 이렇게 지금 말을 하네요. 자, 결국은 무역 전쟁이 경제를 상당히 혼란하게 만들었고 그 와중에 암호화폐가 부상을 하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지 수단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공격적이면서도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매개체가 바로 비트코인이 됐다. 근데 이런 이유는 단순하게 시세 때문이 아니고 관련 인프라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비트코인의 핵심적으로 이 비트코인을 사모으고 관심을 가졌던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관련 인프라라는 건 우리 뭐 평범한 사람들이 사용하고 쓰고 뭐 거래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가 아니고 바로 은행들이 저 비트코인을 갖고 장난치기 위한 그런 인프라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지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비트코인이 저 말뜻을 그대로 하자면 어려운 경제 시기에 기관이나 큰 손들이 바로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상당히 현재 이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현재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니까 저게 지금 확실한 비트코인의 가치를 가지고 해지 수단으로 부상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황당한 뉴스가 있어가지고 발췌를 해왔는데, 자, 비트코인이 이체를 안 하면 인천공항에 독가스를 살포하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인천국제공항의 이 고객 민원 게시판에 신원을 알 수가 없는 어떤 미친 인간이 자신의 계좌에 비트코인을 20일까지 이체하지 않으면 인천공항에 독가스를 살포하겠다라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독가스 살포 위협의 게시물은 인천공항뿐 아니라 전국 공항에 이 사람이 올린 것으로 이렇게 현재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신기한 게 꼭 비트코인에 버블이 끼기 시작하면 꼭 저런 인간들이 꼭 나옵니다. 희한해요. 그러니까 저게 의도적으로 저런 사람들로 해가지고 오히려 어떤 저기 이슈를 일으키는 건지 비트코인의 거품을 더 끌어올리기 위한 뭔 어떤 그 한마디로 조작인지 아니면 진짜 비트코인에 탐이 나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아니면 전에 가지야 하다가 돈 다 날려갖고 돈이 그것 때문에 예를 들면 미쳐서 저러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꼭 저런 인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더라. 그리고 저런 인간들이 미쳐 날뛰기 시작하면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라. 뭐 꼭 그런 어떤 루머들도 있어요 보면.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의 거품이 상당히 끼어 올라가고 있는 거를 이러한 뉴스를 통해서 봐도 알 수가 있구나. 그리고 저런 미친 인간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건 솔직히 비트코인의 이제 꼭대기가 가까이 오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서 이 프랑스와 빌레이 드갈로 프랑스 중앙은행장이 최근 미디어와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관심이 사람들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자, 이용자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증권이나 금융상품, 서비스 등을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특히 스테이블 코인과 다른 암호화폐 자산을 일단 분리해서 무조건 생각해야 된다. 그 이유는 바로 스테이블 코인은 금과 법정화폐 같은 일부 자산과 직접적으로 연동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를 탈중앙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 한은 탈중앙화가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스테이블 코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과 법정화폐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즉 실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디지털 화폐죠. 그러나 나머지의 코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거래소에서 그런 신용이 없는 수많은 코인들 다 어땠습니까? 결국은 은행이 탈중앙화에 대한 저러한 디지털 화폐에 대한 발권력을 다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가져오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서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윌리우. 저는 일단은요, 애널리스트들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주둥이면, 구라만 잘 까면 애널리스트 아무나 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이희진 씨 어땠습니까? 주둥이 잘 까니까 그냥 종교처럼 사람들이 막 주식을 샀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애널리스트를 전 다른 말로 말하자면 주둥이 리스트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 주둥이 리스트가 하는 말이 바로 최근 암호화폐 투자자의 73%가 기관 투자자로 나타났고 비트코인의 상승장을 이 기관 투자자들이 이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더 과관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본격적인 상승장에 진입했다라는데 99% 확신한다. 뭘 보고 99% 확신을 한다라는 이야기야. 이런 거 믿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할 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꼭대기에 왔구나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주식도 이러지 않습니까? 좋은 뉴스들, 장밋빛 뉴스들 막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털 때가 왔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이러한 뉴스들이 상당히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당히 꼭대기에 오지 않았나 지금 현재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이 거품이 현재 상당히 끼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암호화폐 시총이 약 2,640억 달러로 올해 최고치를 향해서 현재 달려나가고 있다라는 거. 자,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 비트코인의 거품을 우리가 좀 판단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암호화폐 시장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더욱 성장을 해서 각국 중앙은행을 위협할 것이다. 근데 뭘로 위협한다는 건 도대체 그건 아무도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뭐가 양적이나 질적으로 성장을 했다라는 건 모르겠어요. 뭔지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보다 낫다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중앙은행에서 찍어내고 발권을 하는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고 그 다음에 BIS에서도 현재 가장 중시 있게 지금 보고 있는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뭐 그 외의 코인들은 그냥 일단 양아치 코인으로 보고 있어요. 그게 설령 비트코인을 할지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에서는 현재 비트코인의 지금 시총 2,640억 달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자, 상당히 단기적으로 악화될 수 있는 거품이다라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한 가격으로 놓고 현재 암호화폐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시장은요, 장기적으로 일단 상승과 하락장을 계속 반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지금 비트코인은 상당히 거품이 껴있는 수준이다. 기관이 왜
현재 정확하게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는지, 다른 암호화폐에 대한 급등은 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장기적으로 계속 코인의 가치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전반의 혁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시장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의 상승은, 암호화폐 가격 상승은요, 채굴자 수익까지 증가를 현재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12월까지만 해도 침체기에 빠져있던 이런 암호화폐 채굴기 이 사업들이 반년 만에 다시 대다수의 채굴기가 정상적으로 또 운영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봤더니 하루 평균 10달러에서 15달러의 현재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서, 자,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가 비트코인으로 전기세를 납부할 수 있는 지역과 전기 용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서비스 지역이 오키나와와 이도를 제외한 일본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법인도 코인체크를 통해서 비트코인으로 전기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결론은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로 전기세를 납부하게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죠. 항상 일본에서 유행했던 게 한국으로 넘어오니까 결국 저것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거쳐서 넘어오게 될 거죠.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는 암호화폐 쓰기 위해서 준비 다 돼 있잖아요. 카카오네 뭐네 다 뿌려갖고 다 인프라 만들어 놨는데, 이제 암호화폐 사용합시다 그러면 끝나는 이러한 판을 이미 다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합시다. 아니, 비트코인은 도대체 나라에서 허가도 안 받았다며.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멋대로 거래가 돼? 그 논리대로 따지자면 불법적으로 도박 거래하고 있는 애들도 나라에 허가 안 받았지만 나와도 되네, 그런 식으로. 그러면 무작정. 그러니까 이것부터 룰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벌써 허가도 안 받은 게 지 멋대로 갑자기 시장판에 나와갖고 사람들 투기 만들고, 그런 분위기 만들고. 아니, 도대체 누구 마음대로 누구 허가로 그렇게 한 건데? 나라에서도 허가 안 해준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정황만 보더라도 조금만 생각이 있으면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아, 이게 돈 많은 어떤 몇몇 새끼들한테 사기당한 거구나, 몇몇 새끼들이 만들어낸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누구 마음대로 허가를 받고 하는 건데. 자, 현재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것을 급락이다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추락으로 갈지 아니면 조정이 돼서 다시 상승을 갈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그 원인을 언론에서나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대규모 손실 제한 주문 때문에 연쇄적으로 패닉셀이 야기됐기 때문이다. 자, 이 말인즉슨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패닉셀이 오는 동안은 계속 코인이 하락세를 그릴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비트코인의 급락의 주도는 바로 세력의 설거지다. 그러니까 완전히 개미들이 털리는 짓을 이번에 완전 당한 거다. 자, 그 이후로 최근 상승 흐름을 연출한 후에 등락을 반복해서 신규 자금의 유입을 유도했다. 자, 이건 고의적인 한마디로 차트다. 그리고 만약에 현재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 왔는데 이것이 다시 상승하지 못하고 만약에 그 상승 구간이 너무 짧게 되면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 상황보다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매우 높다. 결국 추가적으로 계속 하락기를 겪은 후에 다시 상승 진입을 기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 단기적으로 만약에 상승할 수 있는 현재 구간이 왔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게 된다라는 거는 패닉셀에서 회복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결국 패닉셀이 회복되지 못했다라는 거는 코인의 거품이 꺼진 것이다. 다시 상승을 하는 회복 구간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엄청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암호화폐 투자를 잘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죠. 주식에 대해서 잘한다고 무조건 돈을 법니까? 아니에요.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는 그보다 더 심하죠, 오히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요, 하지 마, 그냥. 예? 저도 안 해요. 물론 유혹이 몇 번 있었긴 했지만 손도 안 댑니다. 왜? 알 수가 없어. 이거는 전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인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들어가는 거는 마치 바카라 게임을 분석해서 여기에 뭔가 답이 있을 것이다, 길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그 바카라 게임을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바카라 수십 년, 수백 년을 해도 답 없어요. 뭐 그렇게 도박을 많이 해봤냐?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정답이 있다 그러면 어떤 미친놈이 도박장을 합니까? 카지노나 무슨 카드게임 하면 다 푸는데 그러면 에? 근데 왜 여전히 국내에 있는 강원도 카지노는 점점 살이 쪄가고 있고 막 통통해지고 있고 왜 거기 놀러간 개미들만 쥐어 털리고 있습니까? 답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 답 없는 거에서 해답을 찾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다면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재미로, 그냥 용돈벌이, 내가 치킨 사 먹는다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판단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뉴스입니다. 이건 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랑 관련은 없는 뉴스고 이게 이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이 공생이 가능하다.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 드디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놈들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이유 뭡니까? 태낭 쉐랑 프로젝트로 사람들 감시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블록체인만큼 좋은 시스템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걸 인공지능에 그대로 이어버리면 이제 사람이 필요 없는 인공지능이 사람과 같은 행동과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나가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중국에서 현재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중국에서 일단 수많은 사람들 감시 관리해야죠. 그게 바로 태낭 쉐랑 프로젝트 아니었습니까? CCTV나 아니면은 뭡니까? 경찰에 이런 구글 글라스 같은 거 껴가지고 막 사람들 막 보면은 거기에 사람들 신원조회가 자동으로 되고 뭐 이런 게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블록체인이다. 그래서 중국이 현재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섞어서 이제 골치 아픈 사람, 노조 만드는 사람 이런 거 이제 점점 집어 던지고 이제 무인화 시키겠다. 뭐 이러한 한마디로 선전포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이 중국에서 활성화되면 될수록 우리 같은 잉여 인간들은 점점 쓸모없는 사람들이 되겠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쓸모없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중에 바로 저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인재들은 당연히 또 쓰이겠죠.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전문가처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과연 로봇보다 뭘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이런 이 자본주의의 기업들과 그 다음에 정부들, 그 다음에 관료들은 어차피 우리 살고 있는 삶은 지금까지 말했듯이 자신들이 유리한 입지에서 포지션을 맞추고 눈높이를 맞춘 상태에서 어차피 경제를 돌리고 우리의 생활을 만들 겁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유비쿼터스 과연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낙원은 종교에서 나오는 천국이라고 말하죠. 그런 건 더 이상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천국 따위는 없다라고 저도 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잘 인지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맞이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끝으로 남기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하락기로 접어들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언론이 분석한 걸 말씀을 해드리자면 현재 비트코인은 하락기를 그리고 있지만 지금 다시 상승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승장의 위치에 와 있다. 그리고 상승장의 위치에서 이것이 다시 하락기를 거치지 않는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그리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지금 가격보다 더욱더 상승할 요지가 크고 반대로 단기적인 상승 후에 하락을 다시 그리게 된다면 이 하락기는 매우 깊은 하락세를 그릴 수 있는 패닉셀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기에서 다시 회복기를 거치는 상승기를 지켜본 연후에 판단을 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투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언론에서 말하는 것을 풀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진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